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얘기를 한번 할까 하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운세를 올릴 때 많은 분들이 삼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이제 내년에 원숭이띠, 그다음에 쥐띠, 용띠가 내년부터 삼재에 들어간다고 해서 본인의 일단 사주팔자와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상당히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 삼재의 비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과연 삼재라는 것이 안 좋은 것인지 그런 것들 좀 설명드릴 테니까 원숭이띠, 쥐띠, 용띠 여러분들께서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일단 내년이 원숭이띠, 쥐띠, 용띠한테는 22년 이민년 하고요. 그 다음에 23년 개묘년, 그 다음에 2024년 갑진년이 삼재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이민년에 삼재에 들어간다고 해서 뭐 들삼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24년 갑진년을 삼재를 나가는 마지막 삼재라고 해서 날삼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이런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사주팔자, 즉 뭐냐면 띠가 됐건 이런 뭐 팔자가 됐건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고 논하는 것을 명리학이라고 하는데,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굉장히 고대의 학문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내려오는 고전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어 있고, 저 역시도 중국에서 내려온 굉장히 오래된 고서부터 고전을 가지고 명리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사주팔자를 논하는 이 명리학이라는 이 학문에 삼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 삼재라고 하는 근거가 나와 있는 책이 있다면 저한테 소개시켜 주시거나 아니면 제보해 주시면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뭐 저 역시도 이 명리학을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많은 서적을 본 입장이고, 그리고 일단 뭐 논문도 그래도 좀 여러 편 제가 쓰고 했는데, 이 삼재에 관한 개념이 나와 있는 명리학 서적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즉 뭐냐면 이 삼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 사주팔자를 공부하는 명리학의 개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 삼재가 과연 뭐냐, 이게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제가 추측컨대 삼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 있지만 원숭이띠와 쥐띠와 용띠가 한 세트가 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뭐냐면 이제 원숭이띠 다음에는 닭띠가 되고, 닭띠 다음에는 개띠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삼재를 같이 들어갔다가 삼재를 같이 나오게 된다는 것은 요 세 동물이 한 세트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이 띠를 한 세트로 묶은 것은 바로 그것을 명리학 용어로 삼회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삼합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요 세트가 이렇게 세 개가 같이 움직이는 것은 삼회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근거를 보자면 요 세 개의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하나의 운동 궤도에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의 띠를 가지고 무언가를 유추하는데, 거기에서 삼재라는 개념이 나왔다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개념이 함께 움직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12신살의 개념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12신살에서, 즉 내년 이민년, 개묘년, 갑진년이 12신살의 순서에서 마지막 3개의 순서, 즉 뭐냐면 이제 12개 중에 10번째, 11번째, 12번째가 됩니다. 즉 뭐냐면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거죠. 즉 뭐냐면 원숭이와 쥐와 용 같은 경우에는 원숭이는 오행으로 금이 되고, 쥐는 오행으로 수가 되고, 용은 오행으로 토가 되는데, 이것들이 오행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하냐면 수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운동, 즉 물운동입니다. 물운동. 우리 사물에 비유하자면 물론 물이 꼭 수는 아닌데 어쨌거나 이제 수운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민년, 계묘년, 갑진년이 될 때 수운동은 점점 약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운동을 할 때 수운동이 약화되니까 원숭이띠와 쥐띠와 용띠가 어떤 세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비유해서 그것을 힘이 약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삼재라고 논하지 않았느냐라고 일단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부터 과연 이 3회에서 즉 뭐냐면 이제 원숭이, 쥐, 용이 이 3회를 기준으로 어떤 12신살이 되는지를 일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숭이띠와 쥐띠와 용띠가 세 개가 이렇게 세트로 움직이는 개념 중에는 제가 12신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 22년, 23년, 24년, 이민년, 계묘년, 갑진년은 12신살의 개념으로 역마와 유객, 그 다음에 화계가 됩니다. 결국에는 삼재라고 하는 것은 역마, 유객, 화계가 그냥 다 안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전혀 근거가 없는 낭설이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역마라고 하는 것은 고전에 지금 이제 역마, 유객, 화계 이 세 가지는 고전에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역마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상 말씀드렸지만 뭔가 역동적이고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현대사회에서 의미한다고 말씀드렸고,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역마라는 것이 보통 이제 막 돌아다닌다. 그래서 이제 안 좋은 것으로 주로 많이 과거엔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역마는 뭐냐면 이 역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무슨 역, 대치역, 뭐 성북역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기차를 타고 내리거나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것을 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뭐냐면 역은 곧 내가 기존에 타던 뭔가 열차가 있으면은 거기서 내려서 갈아타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곳을 출발할 때 역에 가서 이제 열차를 타기도 하는데, 즉 뭐냐면 역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기차를 탈 때 환승하는 그런 어떤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지하철에서 내린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4호선을 타고 가다가 4호선에 내려서 다음 열차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그 환승역을 하기도 하거니와, 즉 뭐냐면 이제 4호선을 타고 가다가 1호선으로 갈아타면 즉 자신이 원래 움직이던 방향을 떠나서 새로운 방향으로 뭔가 갈아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역마운에는 변화 변동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환승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역마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역이라는 것은 갈아타거나 변화 변동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잠시 그 역에 내려서 쉬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라는 것은 곧 새로운 것을 타고 움직이는 것을 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역마를 얻으면 그 사람의 활동이 굉장히 왕성해지거나 아니면 기존의 궤도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갈아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고전에서 이 역마를 얻으면 굉장히 좋게 봤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본인이 역마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뭔가 움직이려면은 현대사회에서는 열차를 타거나 아니면 이제 자동차를 타거나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열차가 타려고 해도 돈이 들고요. 자동차를 소유하려고 해도 돈이 들기 때문에 일단 역마를 이용하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이 뭔가 사회적인 위치가 되는 것을 의미해서 옛날에 역마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말을 얻거나 가마를 얻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말이 있거나 가마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고관대작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역마라고 하는 것은 삼재와 무관하게 상당히 좋은 운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객이라는 것은 여기 유객이라고 나와 있듯이 이것은 이제 고전에서 삼재라서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자진, 즉 뭐냐면 원숭이와 쥐와 용이라고 하는 것이 수운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계묘년, 이 묘라는 글자를 만나게 되면 목이 굉장히 왕성해지니까, 수라는 것은 목을 만나면 에너지를, 왜냐면 이제 나무한테 물을 주게 되기 때문에 에너지의 소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객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본인의 활동을 약간 완화시키고, 특히 육체적인 활동을 약간 줄이고 정신적인 활동을 좀 더 강화해라,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즉 뭐냐면은 이럴 때 특히 공부를 하기에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활동이 왕성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겉모양에 그 신경 쓰지 말고 내면에 신경 쓰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숭이와 쥐와 용띠가 예를 들어서 2023년에 공부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따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철학적인 측면에서 뭔가 논하려고 한다거나 저처럼 명리학에 좀 관심이 있었다거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공부하기가 굉장히 좋은 해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단 본인이 정신적으로 성숙하기에 굉장히 좋은 해가 될 수 있는 것이 곧 유객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조금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유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가 좀 약화되는 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원숭이나 쥐띠나 용띠 분들 중에 기존에 지병이 있으셨던 분들은 2023년에 약간 유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삼재라서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자 보시면 원숭이띠한테 이 계묘년에 이 묘라는 글자 즉 토끼에는 뭘 의미하냐면 묘와 신이 만나면 이것이 곧 원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원진이라는 것 자체가 부조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부조화라는 것은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좋은 것이지 삼재라서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재라는 개념은 일단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고 좀 더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라던가 환경에 본인이 좀 더 맞춰가면 중간 삼재라고 하더라도 무탈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특히 쥐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묘년을 보게 되면 특히 여성분들 특히 이제 자궁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방광이라던가 약간 산부인과 질환에 안 좋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잠용이 되게 되면 산부인과 출입이 좀 더 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 좋은 것이니까 평소에 관리를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부인과 질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음식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좀 그 체력을 좀 잘 보충하면 충분히 좋은 쪽으로 일단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용띠 같은 경우에는 묘와 진이 만나면 이런 것을 해라고 해서 다른 용어로 천이라고 하는데 보통 방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합의를 이루려고 한다거나 뭔가 다른 사람하고 교류하려고 할 때 주변의 어떤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일단 방해를 받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조금 양보한다면 무탈하게 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재라서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원진을 짜고 그 다음에 잠용이 되고 묘진이 천이 되거나 해가 돼서 안 좋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갑진년이 되면 용띠한테는 여기 보시면 이것을 화계라고 하는데 즉 날삼재가 됩니다. 그래서 날삼재라고 안 좋은 게 아니라 화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의미가 있듯이 화려한 것을 덮는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외형에 치중하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이제 그 규모에 치중하지 말고 좀 더 실속을 위주로 움직이면 좋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화려한 것을 덮는다는 것은 본인이 후배를 위해서 자리를 내어준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정점에 있다가 약간 내려오는 시기 뭔가 이제 고문을 맡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가 누군가를 갖다 컨설팅을 한다거나 이런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운이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를 하기도 굉장히 좋고 연구를 하기도 굉장히 좋은 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원숭이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갑진년을 만나게 되면 원숭이라고 하는 이 신이라는 글자와 진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합을 하게 돼서 뭔가 협의를 이루고 합의를 이루어서 주변의 업체나 사람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쥐띠한테도 진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되고 특히나 이 쥐띠한테 이 갑진년이라고 하는 것은 곧 관을 의미하니까 이런 것은 이제 그 명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본인의 어떤 활동에 있어서의 새로운 명예를 취득하는 데도 상당히 좀 좋은 운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나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한다면 호운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즉 뭐냐면 이제 날삼재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 용띠가 이렇게 갑진년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날삼재를 만나게 되면 진진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런 것은 이제 진진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자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형은 진, 오, 유, 해 즉 뭐냐면 이제 용, 그 다음에 오라고 하는 말 그다음에 유라고 하는 닭, 그다음에 해라고 하는 돼지끼리 두 개가 겹치는 것을 자형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지랄맞은 게 한마디로 이게 진진형입니다. 그래서 진진형은 특히나 다른 사람과의 구설 시비가 많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바닷속에
용은 한 마리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 마리가 있으면 서로 싸울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러한 것은 이제 아수라라고 해서 수라도라고 해서 보통 이제 아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투쟁의 신이기 때문에 보통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나 이렇게 분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화려한 것을 덮는다고 했으니까 본인이 좀 더 양보하고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특히 말 조심하고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인정하고 좀 더 위한다면 상당히 더 좋은 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을 만나면 그런 것만 주의한다면 제가 늘상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본명년이라고 해서 본인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화계라고 하는 것은 연구 분야라던가 공부한 분야,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자격을 획득해서 스펙을 높이거나 커리어를 올리는 데 굉장히 좋은 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재와는 무관하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좋은 쪽을 좀 더 활용한다면 삼재는 전혀 본인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좋은 해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니까 앞으로 원숭이띠나 쥐띠나 용띠 여러분 내년부터 삼재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서 전혀 걱정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삼재라고 하는 개념은 정리하면 과거에 이 사주팔자의 개념에서 원래 있었던 게 아니다. 제가 예상컨대 중간에 근대에서부터 조금 삽입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일단 판단이 되고요. 어쨌거나 삼재라고 하는 개념은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전에 이 명리학을 공부하는 책에 이 삼재라는 개념이 나와 있다면 저한테 제보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삼재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좀 희망을 드리는 좀 그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